이번 시간에는 징수관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청에서 교부받은 전입금을 징수하는 전입금 징수 결의입니다. 먼저 징수 상단에 보시면 전입금 버튼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자금 지급 일자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교육청에서 교부한 자료가 상단에 조회됩니다. 그럼 자료를 선택하고 하단에서 예산 정보를 확인한 후에 할당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징수결의의 대부분이 자동으로 작성되는데요.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팝업 상단의 자료는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학교로 교부한 후에 지출 처리가 완료돼야 조회됩니다. 그리고 전입금 자료에 국고 지원 여부라는 항목이 추가되어서요. 국고 지원 여부가 Y인 경우, 즉 국고 보조금인 경우에는 아무리 자금 지급 일자가 같고 동일한 사업이라고 해도 다른 전입금과 통합 징수가 불가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전입금 자료를 선택해도 하단에 세부 정보인 예산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명으로 세입예산 요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과 같이 전입금 징수결의 대부분의 정보가 작성이 됐으니까 입금 계좌를 선택하고 작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업무 확정 일자가 필수가 아닌데 지금 업무 확정 일자가 필수라고 별표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전입금 징수 결의와 수익 과목 경정 결의 그리고 과원합 반환 경정 결의 시 업무 확정 일자를 필수로 체크하도록 11월에 개선된 내용입니다. 이 전입금 징수 결의는 자금이 학교 통장에 지급된 날짜로 업무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지정이 되고 수정이 불가하도록 했고요. 수익 과목 경정 결의와 과원합 반환 경정 결의는 작성하는 날짜로 업무 확정 일자가 기본 설정되지만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이 변경된 부분 참고해서 징수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부된 전입금 자료로 징수 결의를 하면 전입금 자료 여부가 예로 표시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금 유형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2020년도부터 전입금 징수 시 이 지원금 정보를 등록하고 있는데 지원금 유형 버튼을 클릭해서 안에 내용이 있으면 작성을 하시고 내용이 없으면 처리하지 않으셔도 되는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입금 징수결의 작성이 완료되면 최종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결제 완료 후에 징수결의 목록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수납 처리가 되어서 수납액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이 전입금 징수는 징수 정보에 전입금이라는 세 글자가 표시돼서 쉽게 파악하실 수 있고 결제 취소하는 경우에도 일개만 삭제하면 바로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음이 바로 전입금 징수 결의할 때 세부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 세부 정보라는 건 예산 정보이고 예산 중에서도 세입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세입 예산 요구를 하고 학교에서 징수를 하는데도 세부 정보가 조회되지 않았던 경험이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때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건 전입금 보조 사업명입니다. 근데 전입금 보조 사업명은 팝업에서 바로 확인되는 정보가 아니라서요. 다음 화면과 같이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보이는데 이마저도 일부가 가려져 있어서 온전히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전입금 보조 사업명의 항목을 넓혀서 A부터 Z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보로 세입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전입금 보조 사업명이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또 가로 안에 의무교육 대상 무상급식비 지원이라는 전입금 보조 사업명으로 징수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다음 세입 예산을 요구하는 예산 관리에 있는 세입 예산 메뉴로 이동해서 보면 해당 보조 사업명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보조 사업으로 예산 요구가 안 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는 비슷한 명칭의 보조사업이 여러 건으로 교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보조사업명으로 잘못 요구하고 징수하는 길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보조사업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예산을 요구한 후에 징수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전입금으로 징수하면 과목 경정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이 전입금 징수는 과목 경정 자체가 불가한 결의이기 때문에요.
예산 과목이 올바르지 않게 작성된 경우에는 일개를 삭제하고 징수를 결제 취소해서 완전히 삭제까지 하고 올바른 예산으로 다시 세입을 요구한 후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처리 구분을 전입금으로 작성하는 전입금 징수 결의입니다. 지금 이 상단의 전입금 버튼은 교육청에서 교부되는 전입금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지자체 등에서 받는 전입금에 대해서도 처리 구분을 전입금으로 선택하고 징수 작성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수납 처리되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목 개요 등 기본 정보 작성하고 학교 대상 여부를 아니오로 선택한 후에 처리 구분을 전입금 징수 결의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도 선택하고요. 이렇게 처리 구분을 전입금으로 선택하면 전입금 자료 여부는 이제 얘가 아니라 아니오로 표시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예산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간별 거래처 버튼을 눌러서 징수 대상을 설정한 후에 징수 요구액을 입력해서 결제를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자동으로 수납 처리되는 날짜가 업무 확정 일자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입금이 된 날짜로 업무 확정 일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처리 구분을 전입금으로 징수할 때도 업무 확정 일자는 필수이고 징수를 작성하는 날짜가 기본으로 설정되니까 그날 자금이 입금된 게 아니라면 주의해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 구분을 전입금으로 작성하면 징수 결의금 목록에서 확인했을 때 징수 정보에는 전이라는 한 글자가 표시되고요. 자동으로 수납 처리가 돼서 수납액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교육청에서 교부된 전입금으로 작성한 징수결의는 징수정보에 전입금 세 글자가 표시되고 그 다음에 처리 구분을 전입금으로 작성하면 전이라는 한 글자만 표시되는 것을 보고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일반 징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징수는 뭐 학교에서 워낙에 잘 작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제목 개요 입력하고 가장 중요한 건 학교 대상 여부를 아니오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학교 대상 여부는 수익자 부담금이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자 부담금 여부니까 수익자 부담금 징수할 때만 얘를 선택하고 그 외에는 모두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처리 구분, 고지일자, 납입기한 선택하시고 발의일자와 업무 확정 일자도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 징수는 전입금 징수와 다르게 업무 확정 일자가 필수가 아니죠. 그래서 업무 확정 일자를 지정하면 업무 확정 일자로 징수부에 반영이 되고 지정하지 않으면 결제 완료 일자로 징수부에 반영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예산을 선택하고 기간별 거래처 버튼을 눌러서 징수 대상을 설정한 후에 징수 요구액을 입력하고 결의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일반 징수결의를 징수결의 목록에서 확인하시고요. 이후에 계좌수납 신용카드 메뉴에서 직접 수납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수익자 부담금 징수결의입니다. 수익자 부담금 징수결의는 학교 대상 여부를 예로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예산 선택하시는데 예산 정보 팝업에는 지금 선택한 납입금에 연결된 예산만 조회되기 때문에요. 예산이 조회되지 않으면 먼저 새 수익자 부담금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산 요구를 했음에도 조회가 안 되면 납입금 정보관리에서 지금 선택한 납입금의 예산 과목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맞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산이 선택되면 징수 대상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학생을 조회한 후에 징수 대상 금액 입력하시고요. 결의 정보 작성합니다. 그리고 상세 정보 보시면 수익자 부담금 징수는 감면, 지원, 개인 부담금으로 나누어지고 감면 지원 정보가 있는 학생은 감면액이나 지원액으로 작성되고 정보가 없으면 개인 부담금으로 작성되는데요. 교재에서는 총 5명에게 징수 금액이 10만 원씩이고 감면이 1명, 지원이 2명, 개인 부담 2명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팝업을 닫고 하단에서 결의 내역을 확인한 후에 이 징수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징수결의 목록에서 뭐 결의 금액, 수납 요구액, 미납액 확인하시고 또 미납액을 클릭하면 팝업에서 상세 내역 확인도 가능한데요. 앞서 5명에게 10만 원씩 징수를 했는데
결의금액과 수납 요구액이 5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이죠. 이유는 감면과 지원으로 징수하면 결의금액과 수납 요구액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 부담으로 작수한 징수 금액만 결의금액과 수납 요구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20만 원인 것입니다. 그럼 감면 지원으로 징수한 정보는 어떻게 보냐? 징수결의 목록에 상세 정보라는 값이 있어서요. 여기 체크하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교특회계로 지원액 징수하면 교특회계는 결의금액과 수납 요구액에 포함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괄징수 결의입니다. K-에듀파이는 최대 10개 납입금에 대해서 일괄징수 작성이 가능한데요. 먼저 징수결의 일괄 목록에서 버튼을 클릭하고 징수 작성 화면으로 이동해서 일괄결의 제목 입력하시고 예산 선택 버튼을 누른 다음에 팝업에서 예산을 선택해 줍니다. 최대 10개 예산을 선택할 수 있지만요. 목이 다른 예산은 이 팝업에서 한 번의 선택이 불가하니까 먼저 목이 같은 예산을 일괄 선택하시고 선택한 예산에 대해서 납입기한 등 일자를 적용하고 차수도 일괄 적용합니다. 이후에 예산별로 징수결의 제목과 개요를 입력하고 징수 대상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에서 징수 내역을 작성한 후에 저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예산에 대한 결의 내역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두 번째 예산을 선택하고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제목 개요 작성하시고 징수 대상 추가 버튼 누르고 그리고 팝업에서 징수 정보를 작성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선택한 예산에 대해서 전부 결의 내역 작성이 완료되면 이 일괄 징수 결의의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는 게 가능한데요.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하고 난 후에는 예산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목이 다른 예산을 추가로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화면처럼 예산 선택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고 예산을 추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시고 일괄 징수 결의를 결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징수결의 일괄 목록입니다. 일괄로 작성한 징수결의가 저장 시점부터 확인되고요.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징수결의 목록인데요. 일괄 작성한 결의가 납입금별로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괄로 작성했지만 이 징수결의 목록에서 개별 결제 취소가 가능한데요. 결제 취소 후에 징수결의 목록에서 대신 개별 삭제나 수정이나 재결제 요청은 불가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징수결의 일괄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고 상세 화면으로 이동해 보시면 결제 취소한 예산만 삭제가 가능하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은 삭제하시고 다시 작성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조정결의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정결의 중점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조정결의 증액을 작성하는 사유는 두 가지인데 징수한 대상자의 징수 금액을 늘리기 위한 경우와 징수 결의할 때 포함되지 않은 대상자를 추가하는 경우이죠. 근데 에듀파이는 기본적으로 조정결의 증액 대상자를 해당 징수에 존재하는 대상만 인식하고 있어서요. 징수에 없는 대상은 기본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징수 대상 추가 팝업에 보면 전체 대상이라는 체크값이 있고요. 여기 체크를 하면 수납자, 전체 수납자를 대상으로 조정결의 증액 작성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결의 감액 시에는 그 해당 징수로 뭔가 진행 중인 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선택이 불가하니까 이 중점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진행 중인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증액 조정결의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징수를 선택하고 조정결의 증액 선택한 후에 수정결의 버튼을 누르고요. 제목과 개요를 입력하고 예산을 선택한 다음 조정 대상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팝업에서 대상자 조회에서 조정결의 정보 작성하시는데요. 상단에 전체 대상 체크값 보이시죠? 대상자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체크하시면 대상자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조정결의 증액 작성 완료되면 결제 요청하시고요. 징수결의 목록을 확인하면 최초의 징수인 8-1번 하단으로 8-2번 조정결의가 작성이 되고 이번에는 징수 정보에 조라는 약자가 표시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액 조정 결의입니다. 작성 방법은 증액이랑 동일합니다. 네, 조정 결의 감액 선택한 다음 수정 결의 버튼 클릭하시고요. 기본 정보를 작성한 다음에 예산을 확인하고 조정 대상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팝업에서 대상자 조회에서 작성하시는데 이 대상자 선택 박스 체크가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로 뭔가 진행 중인 자료가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조정결의 작성이 완료되면 조정결의 감액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를 요청해 주시면 되고 징수결의 목록 확인하면 조정결의 한 건이 더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온합 반환 결의입니다. 이 과온합 반환 결의 중점 사항도 정리해 놨으니까 선생님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과온합 반환 결의를 작성해 볼 텐데요. 먼저 징수결의 목록에서 과온합액이 발생하면 이 과온합액을 클릭하고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팝업을 보면 징수금액이 5만 원인데 수납이 7만 원, 초과해서 수납을 했기 때문에 과온합액 2만 원이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과온합은 반환만 하는 과온합도 가능하고 반환과 동시에 징수금액을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징수금액 5만 원이 맞으면 2만 원만 반환을 해주시면 되고 징수금액도 감액이 필요하면 반환과 동시에 조정결의 감액을 과온합 반환과 동시에 함께 하실 수가 있어서 교재에서는 먼저 징수는 올바른데 수납이 초과됐다고 가정하고 과온합 반환 결의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징수 선택하고 과온합 반환 결의 선택한 다음 수정 결의 버튼 누르시고요. 네, 기본 정보를 작성한 다음에 수납 금액만 반환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조정 감액 적용 여부 예 아니오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값이 바로 이 과온합을 반환만 할 것이냐 아니면 감액과 같이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값입니다. 말 그대로 조정 결의 감액 적용을 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 감액 적용 여부 예로 선택을 하면 반환과 동시에 조정 결의 감액 적용이 돼서 징수금액이 감액되는 것이고 조정 감액 여부를 아니오로 선택하면 징수금액은 감액되지 않고 반환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조정 결의 감액 적용 여부를 아니오로 선택하고 예산 확인한 후에 반환 대상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팝업에서 대상자 조회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학생이 카드 수납자인지 아니면은 다른 수납인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드로 수납한 경우에는 상단의 구분값을 신용카드 취소로 선택해야지 대상자가 조회되기 때문인데요. 이 신용카드 취소 대상자 과온합 반환 결의는 뒤에 신용카드 반환에 자세하게 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온합 반환 결의 작성 완료되면 결제 요청하시고 징수결의 목록을 확인해 보시면요. 감액 적용을 하지 않고 반환만 했기 때문에 징수정보에는 반이라는 약자가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반환액이 빨간색으로 보이죠. 이 반환액이 빨간색이라는 건 아직 반환이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반환이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건 결국에는 일개가 생성되지 않고 현금 출납부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온합은 학교 통장에서 출금이 되는 결의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통장에서 출금돼서 반환이 완료되어야지만 현금 출납부에 반영이 되는데요. 직접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이 모르기 때문에 이 반환의 완료도 직접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전자이체 반환이라든가 신용카드로 반환하면 시스템이 반환 완료된 것을 알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환이 완료되는데요. 만약에 직접 반환하는 학교라고 가정을 하고 반환이 완료되면 통장에서 반환된 날짜를 화면에서 선택하시고 반환 명령 확정 버튼을 눌러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전자이체 반환이나 카드 취소는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되니까 확정되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확정한 다음에는 반환액이 검은색으로 바뀌는데요. 이 검은색으로 바뀌면 이것은 일개가 생성돼서 현금 출납부에 반영된 상태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조정결의 감액 적용하지 않고 수납액만 돌려주는 과온합 반환 결의를 작성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조정 결의를
조정결의 감액을 함께하는 가온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징수 정보를 체크하고 가온합 반환결의 선택한 후에 수정결의 버튼을 눌러서 기본 정보를 작성하시고 반환과 함께 징수 금액을 감액하기 위해 조정 감액 적용 여부를 예로 선택하고 반환 대상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에서 반환 대상자 조회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조정 감액 적용 여부를 예로 선택했기 때문에 상세 정보를 보면 반환 금액과 함께 대상 금액도 마이너스로 입력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온합 반환 결의가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를 요청하시고 그 다음에 징수결의 목록을 확인하면 조정결의 감액을 함께 예로 적용해서 함께 했기 때문에 징수정보에는 조와 반이라는 두 글자 약자가 표시된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조정감액을 하지 않은 가온합은 반이라는 한 글자만 표시되고 조정감액을 적용하면 조반으로 표시되니까 이 약자만 보고도 과온합 반환 결의를 감액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반환 확정을 과온합 반환 결의 안에서 해볼 건데요. 징수 정보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결의 안으로 이동하면 상단에서 확정 일자를 입력하고 반환 명령 확정 버튼을 누를 수 있고요. 확정 처리하면 그때 일개가 생성되고 현금 출납부에 반영이 되고요. 확정한 후에는 버튼이 확정 취소 버튼으로 바뀌는 것도 보실 수 있는데 확정을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고 결제를 받아서 취소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과온합 반환 결의를 알아봤고 이번에는 학적 변동된 다수의 대상자 또는 납입금에 대해서 일괄로 조정하는 학생별 조정 결의를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별 조정 결의 중점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별 조정 결의 대상자 조회 메뉴로 이동해서 증액 대상을 먼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증액 대상을 선택하고 대상을 선택한 후 징수결의 버튼 누르시고요. 기본 정보 작성하고 변동자별로 납입금도 추가합니다. 팝업이 호출되면 증액 결의를 작성할 납입금을 선택하고 적용 금액, 계산 방법, 총 추징수, 적용 추징수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그럼 첫 번째 변동자 결의 작성이 되었으니까 두 번째 변동자를 선택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납입금 추가해서 모든 변동자에 대해서 결의 정보 작성이 완료되면 학생별 조정 결의를 결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결의는 학생별 조정 결의 목록에서 저장 시점부터 확인이 되고요. 제목 클릭하면 결의 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징수결의 목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생별 조정 결의로 작성한 증액 결의가 납입금별로 추가되었고요. 징수 정보에 학적 변동자 결의라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표시를 보고 학생별 조정 결의로 작성했다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감액 대상 작성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감액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택하고 징수 결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목 개요 입력하고 변동자 선택한 후에 납입금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납입금 조회 팝업에서 먼저 납입금의 결제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감액 대상자는 일괄로 조정 결의 감액과 과온합 반환 결의를 작성하기 때문에 해당 변동자로 진행 중인 자료가 있는 납입금은 작성이 불가해서 학적 변동자 결의 불가라는 진행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적 변동자 불가인 납입금은 선택을 하실 수 없으니까 가능한 납입금만 선택을 하시고 다음 화면과 같이 결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먼저 결의 구분을 확인하고 수납 금액이 없는 납입금은 감액 결의로 설정되고요. 수납 금액이 존재하는 납입금은 감액 반환 결의로 설정이 되고 구분을 확인하시면 적용 금액과 계산 방법 등을 작성하시고 학생별 조정 결의 작성을 완료해서 결제를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학생별 조정 결의 목록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징수 결의 목록으로 다시 이동해서 학적 변동자 결의라는 표시를 가진 조정 과온합 반환 결의가 납입금별로 생성된 것도 확인합니다. 다음은 학생별 조정 결의를 결제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학생별 조정 결의를 작성한 조정 과온합은 징수 결의 목록에서는 결제 취소가 불가해서요. 징수 정보를 클릭하고 결의 화면으로 이동해 보면
결제 취소 요청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징수를 작성한 학생별 조정 결의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이곳에서 결제 취소 요청 버튼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학생별 조정 결의로 작성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입 과목 경정 결의 알아보겠습니다. 수입 과목 경정 결의는 징수 결정 후에 과목 등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정당 과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결의입니다. 먼저 징수를 선택하고 수입 과목 경정 결의를 선택한 후 수정 결의 버튼을 누르고요. 화면 안에서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차기 납입금 정보와 예산 정보 선택해서 결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익 과목 경정 결의도 업무 확정 일자가 필수로 지정되도록 개선되었고요. 결의를 작성하는 날짜로 기본 설정되니까 필요하면 원하는 날짜로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과목 경정 처리하고 나서 징수 결의 목록을 확인을 하면 기존 징수에는 경정 결의가 추가되고 결의 금액과 수납액이 모두 마이너스 처리되고요. 올바른 예산 정보로는 새로운 징수 결의가 생성된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납입금명과 차수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납입금명과 차수는 결제를 받지 않고 변경이 가능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납입금과 차수가 잘못된 경우에는요. 결제 완료 상태의 최초의 첫 번째 1번 징수결의 상세 화면에서 납입금명 변경 버튼을 누르면 납입금과 차수가 활성화돼서 수정이 가능하고요. 수정하신 다음에 납입금명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채무를 면제해주는 불납 결손 결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징수결의 목록에서 총 결의 금액이 21만 원이고 미납액이 18만 원인 징수에 대해서 불납 결손 결의 작성을 하면요. 기본 정보 작성하고 예산을 확인한 다음에 불납 대상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대상을 조회하시고 1인 대상 변경금액 입력하고 사유도 설정하신 다음에 불납결손 결의 정보가 작성이 완료되면 팝업을 닫고 이렇게 불납결손 결의 작성이 완료되면 이 결의 자체를 결제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불납결손 결의를 징수결의 목록에서 확인해 보면 징수정보에는 이번에는 불이라는 약자가 표시가 되고 결의 금액은 그대로죠. 21만 원. 근데 미납액은 불납결손 처리한 금액만큼 줄어든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 처리하시면요. 미납액에서는 차감이 되지만 징수금액은 차감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납결손 결의 작성하는 방법은 지금 보신 징수결의 목록에서 결의별로 작성하는 방법이랑 미수납 관리에서 일괄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괄로 작성하는 방법은 미수납 관리 부분에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이 발생한 징수 결의를 회계 종료 후에 차년도로 이월하는 2월 결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곧 2월 결의를 작성하시게 될 텐데요. 2월 결의 중점 사항을 잘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징수결의 목록에서 결의별로 2월 결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미납액이 55만 원인 결의를 선택하고 2월 결의로 수정 결의 버튼을 누릅니다.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차기 납입금을 설정한 후에 예산을 선택하는데요. 차수는 2월로 자동으로 설정되고 차기 납입금 정보가 없으면 차년도 납입금 정보 관리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차기 예산 정보가 없으면 차년도 세입 예산 관리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 2월 관리는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중점 사항에 정리해 놓은 사전 작업을 모두 완료한 후에 2월 결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차기 예산이 설정되면 2월 대상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을 작성해 주시는데요. 이 팝업 안에는 진급 학적 정보 여부랑 차기 년도 기준이라는 체크값이 있어서 차년도의 진급 정보를 확인하면서 2월 결의 작성도 하실 수 있습니다. 2월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 요청하시고 징수 결의 목록을 확인하면 징수 정보에 2라는 약자가 표시되고요. 2월 결의를 해도 미납액 55만 원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년도 2022년도 징수결의 목록도 확인해 보면 네, 미납액 55만 원 그대로 2월 결의가 차년도로 작성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괄로 2월 결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괄 2월 결의는 2월 결의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작성하는데요. 예상 과목별로 일괄 작성하니까 먼저 예상 과목을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그리고 조회된 징수의 진급 여부와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아니오인 경우에는 일괄 2월 결의 작성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일괄 2월 결의는 대상 미납자가 모두 2월 처리되기 때문에 특정 대상자를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징수가 모두 완료돼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랑 또한 모든 미납자의 진급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값이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세 대상자 정보는 펼치기 버튼을 누르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미리 대상자를 확인하시고 2월 결의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월 결의 일괄 버튼을 클릭하고 기본 정보를 작성한 후에 차기 납입금 설정하시고 예산도 팝업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차기 예산 정보 설정이 완료되면 2월 대상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2월 결의 대상자를 작성하는데요. 이 개인 2월 금액, 지원 2월 금액, 2월 사유를 모두 일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 기능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학교에게 징수는 지원으로 징수를 해도 수납 대상이 아니니까 지원 2월은 발생하지 않고 교특에게는 지원으로 징수하고 수납 처리를 하니까 지원 2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일괄 2월 결의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 요청하시고요. 2월 결의 일괄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 시점부터 2월 결의 일괄 목록에서 확인이 되고 제목 클릭하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징수결의 목록입니다. 이 결의별로 2라는 약자 표시된 2월 결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년도인 2022년도에서 결의별로 2월 결의 생성된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일괄 2월 결의 결제 취소를 어느 메뉴에서 하는지에 대해서를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2월 결의 결제 취소 불가 참고 슬라이드는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81페이지 수납 관리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직접 수납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직접 수납 방식으로 수납 처리를 하실 때에는 보시는 메뉴에서 징수 정보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직접 수납 탭으로 이동을 해서 개인 수납 탭에서 입금 계좌를 선택하고 수납 일자를 입력한 후에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직접 수납 처리 완료돼서 일개가 생성되고 현금 출납부에도 반영이 되고요. 수납 처리된 금액은 화면처럼 기수납 금액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직접 수납 처리하고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수납일자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직접 수납 취소하시는 경우 있으실 텐데요. 수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개를 삭제해야 합니다. 수납 처리가 되면 일개가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수납은 곧 일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개 처리해서 날짜를 조회해서 일개를 삭제하고 일개가 삭제되면 다시 계좌 수납 신용카드 메뉴에서 징수 정보를 클릭하고 직접 수납 탭으로 이동해서 수납 취소 탭을 확인하면 일개가 삭제되었으므로 일개 여부는 N으로 표시됩니다. 그럼 취소 사유 입력하고 수납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이체로 수납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이 전자이체 수납의 종류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는 모두 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자이체 신청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잘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CMS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흐름도도 넘어가고요. CMS 사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 학교 계좌 관리부터 보겠습니다. CMS로 수납할 계좌에 대해서 수납 방법을 CMS로 선택하고 은행 지점도 설정합니다. 이 은행 지점은 CMS인 경우에만 등록하는 정보입니다. 다음으로 계좌별 이용기간 정보에서 행추가하시고 이용기간 번호 입력하시는데요. 이 CMS는 금융결제원에서 이용기간 번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합하는 방법입니다.
수납 방법은 달라도 취합하는 방법은 다 동일한데요. 먼저 취합 대상을 조회하고 징수 정보를 선택해서 취합 버튼을 누릅니다. 팝업에서 통장 기재 문구를 납입금별로 설정하고 수납 요청일을 적용하고 취합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CMS는 당일 이체나 예약 이체 가능하니까 수납 요청일 잘 선택하고 취합해 주시면 됩니다. 취합 후의 진행 상태를 취합으로 조회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취합이라는 건 이용기간 번호별로 하루에 한 번만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납입금을 한꺼번에 모아서 전송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취합된 자료를 금융기관으로 전송하는 계좌 이체 처리입니다. 취합된 자료는 신으로, 신상태로 확인되니까 자료를 선택하고 이체 파일 생성 버튼을 눌러서 팝업에서 한 번 더 전송하시면 신상태였던 자료는 이 상태로 바뀌고 이 상태인 자료는 D+1 영업일의 결과가 자동으로 반영되어서요. 완료 상태가 됩니다. 완료 후에는 날짜 오른쪽 공간을 클릭하고 일일 이체 현황 팝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FT로 수납해 보겠습니다. 네, 업무 흐름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EFT 이체를 위해서 두 가지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첫 번째 사전 작업은 이용기간 정보 관리입니다. 이 이용기간 정보 관리는 기준 정보에서 알아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전 작업으로 학교 계좌 관리입니다. 네, EFT는 수납 방법을 스쿨뱅킹 선택하시고 뱅구부는 에듀파인 EFT로 선택하시고요. 행추가 버튼 눌러서 이용기간 번호를 앞에 사전 작업했던 이용기간 정보관리의 이용기간 번호가 있으니까 에듀파인에서 직접 이용기간 번호를 확인하고 입력하면 사전 작업이 완료됩니다. 자, 취합부터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징수정보 선택하고 취합 버튼을 눌러서 팝업에서 취합 처리를 하고 그리고 취합 상태로 조회돼서 취합 잘 됐는지 보시고요. 다음 계좌이체 처리 메뉴에서 신상태 자료를 선택하고 이체 파일 생성 버튼을 눌러서 전송해서 이체 중 상태로 만든 다음 EFT도 D+1 영업일의 결과가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완료되면 일일 이체 현황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스쿨뱅킹으로 전자이체 수납하는 방법입니다. 이 스쿨뱅킹은 KS넷과 LGU+ 데이콤이라는 벤사를 통해서 처리하시는데요. 두 개의 방법은 동일하니까 KS넷으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업무 흐름도는 넘어가고 학교 계좌 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납 방법을 스쿨뱅킹으로 선택하고 벤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KS넷 또는 LG데이콤 선택한 후에 이용기간 번호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스쿨뱅킹은 이용기간 번호를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에듀파인에서 이용기간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건 EFT밖에 없고 CMS는 근결원에 그다음 스쿨뱅킹은 은행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취합을 위해서 취합 대상 징수를 선택하고 취합 버튼을 누른 다음에 팝업에서 취합하고 취합 상태로 징수 정보를 확인한 다음 스쿨뱅킹 이체 파일을 생성하는데요. 이 스쿨뱅킹 이체 파일 생성하는 방법은 CMS EFT랑 다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취합된 신상태 자료를 선택하고 이체 파일 생성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팝업에서 모계좌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송신 파일 생성 버튼 누르면은요. PC 하단에 파일을 저장하겠냐는 메시지가 확인되는데요. 이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선택하고 교재 팁에 나와 있는 경로에 저장을 합니다. 파일을 저장한 후에 각각 벤사 모듈 사용하시잖아요. 이 모듈을 실행시켜서 모듈에서 OK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전송을 하면 파일명에 OK가 붙는 파일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그걸 OK 파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OK 파일을 화면과 같이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팝업에다가 업로드를 해줘야지만 정상적으로 이체 파일이 생성이 돼서 이체 중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OK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고 팝업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OK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이 팝업이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체중 상태가 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하니까요.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잘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상으로 진행되면 이체중 상태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D+1 영업일에 스쿨뱅킹은 결과 파일을 직접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로의 결과 파일 생성되는지도 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결과 파일 적용돼서 완료가 되면 일일 이체 현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자이체 처리 알아봤고요. 다음 준비한 건 집계 생성이라는 버튼인데요. 이 종종 전자이체로 수납이 완료되었는데도 계좌 수납 신용카드에서 완료가 되지 않고 이체 처리 중 상태인 경우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집계 생성 버튼으로 처리하면 진행 상태가 정상적으로 완료로 바뀌니까 이런 경우 발생했을 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수납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및 사용 방법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업무 흐름도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화면은 가맹점 정보를 등록하는 가맹점 정보 관리인데 이 메뉴도 기본 정보에서 알아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로 수납 위해서 취합해 볼 텐데요. 이 자동이체와 신용카드를 같이 쓰는 신용카드를 쓰는 학교들은 자동이체 함께 쓰고 있으니까 취합 대상을 전체 스쿨뱅킹 신용카드 중에서 선택하고 취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에서는 신용카드로 선택하고 진행을 해봤는데요. 취합 버튼 누르시고 팝업에서 취합을 한 번 더 클릭해서 취합 처리를 하면 진행 상태가 취합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취합된 자료는 카드 승인 취소 요청 메뉴 첫 번째 탭에서 조회되는데요. 이 승인할 징수 정보를 카드사로 보내기 위해서 승인 요청 버튼을 누르고 3영업일 이후에 정산된다는 알림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승인 요청한 자료는 두 번째 전송 취소 탭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요청된 자료는 바로 카드사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17시 이후에 에듀파인에서 일괄적으로 전송되기 때문에요. 학교에서는 17시까지는 승인 요청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승인 요청 후에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송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승인 요청 후에 하루 지난 D+1 영업일인데요. 전송 취소 탭에 있던 자료가 카드사로 연계가 돼서 승인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요청 결과 탭에서 조회되고 진행 상태는 승인 요청 중으로 보이고요. 이때부터는 취소가 불가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D+3일에 완료되는 화면입니다. 정상으로 완료가 되면 일개 생성돼서 현금 출납 후에 반영되는데요. 반영 시간은 오후 3시 이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으로 승인되면 결과구 부분에 정상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정상 처리가 되지 않으면 승인 거절로 표시되는데요. 왜 승인 거절인지까지 사유는 자세히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카드 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에듀파인에서 표시해주면 그것은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듀파인에서 자세한 거절 사유는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완료 후에 일자별 현황 탭에서 요청 일자 및 카드사별로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완료된 후에 일개를 확인하는 일개 처리입니다. 일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정산 정보 확인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정산 정보 버튼 누르시고 팝업에서 정산 목록을 확인한 다음으로는 수입일계표 신용카드 정산 내역에서도 입금액, 상계금액, 미상계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 이번에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정산 기준 정리해놨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이 수수료 정산 기준은 에듀파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는 이 카드 승인 취소 요청 메뉴에 수수료 조회 탭에서 수수료 정산 기준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12월 1일부터 2021학년도에 1학기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수수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수료 조회 탭에서 대상 연월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이 대상 연월은 반드시 수수료 납부 대상 기간 중에
한 월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지금 2021학년도 1학기 수수료 대상 기간이 2021년 3월부터 8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3월부터 8월까지 대상 기간에 속하는 아무 월이나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재에서 4월로 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조회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건 바로 납부 기간입니다. 납부 기간이 학교이면 학교에서 고지서를 출력해서 직접 납부하시는 거고요. 납부 기간이 교육청이면 교육청에서 대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납부하지 않으니까 납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먼저 납부 기간이 학교인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수수료 고지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고지서 출력 팝업에서 상단에 회계연도, 신용카드사, 납부 대상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선택하고 고지서 출력 버튼을 누르면 고지서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지사는 카드사별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각각의 카드사를 모두 선택하고 고지서를 출력해야 수수료 납부가 누락되는 카드사가 없습니다. 총 신용카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사는 8개인데 8개 카드사를 사용하는 학교라면 8장의 고지서를 출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전 기간의 수수료를 미납한 학교는 미납 수수료를 먼저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이 카드사별로 미납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이후 수수료 납부를 아예 받지 않는 카드사가 있어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국민카드랑 농협카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카드사는 납부 완료가 됐는데 국민카드랑 농협카드가 납부가 안 되면 미납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부드릴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전 수수료에 대한 미납 여부를 에듀파인에 물어보시는 학교가 많습니다. 근데 에듀파인은 이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정보를 제공받아서 납부 고지서를 발급해 주는 거지 수수료 받는 주체가 아니거든요. 수수료를 받는 주체는 카드사이기 때문에 카드사를 통해서만 미납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카드사로 문의하면 카드사에서 모르니까 에듀파인에 물어보라는 카드사가 있는데요. 만약에 에듀파인에서 미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결국은 카드사가 미납 학교 리스트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납 여부를 카드사에서 알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 문의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미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에듀파인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카드사를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납부 기관이 교육청인 경우입니다. 학교에서 직접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를 출력하는 버튼 자체가 없으니까요. 수수료 목록을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전 수수료를 교육청에서 납부한 학교가 이번에도 당연히 교육청에서 납부하겠지 하고 납부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납부 기간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 기간이 되면 반드시 수수료 조회 탭에서 조회를 해서 납부 기관이 학교인지 교육청인지 확인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 계좌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이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 계좌는 가상계좌로 발급이 되는데요. 가상계좌는 입금 가능한 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기관거래처 관리에서 계좌 검증을 할 때 가상계좌 여부를 예로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해야지만 정상적으로 검증 처리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EFT로 납부하실 때는 꼭 지금 보시는 기관거래처 관리에서 계좌 검증 완료하셔야 되고요. 이교육금고로 납부하실 때에는 기관거래처에서 검증하지 않으시고 원인행위나 지출결의에서 계좌 검증을 수행하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으로 아직 2021학년도 1학기 수수료 납부하지 않으신 학교는 잘 납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스쿨뱅킹으로 수납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 스마트 스쿨뱅킹은 학부모가 휴대폰으로 농협 NH 스마트 고지서 앱을 통해서 납부 신청을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수납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 스쿨뱅킹 신청 및 사용 방법인데요. 이 신청 및 사용 방법도 잘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업무 흐름도랑 그리고 메뉴별 업무 처리 흐름도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스마트 스쿨 뱅킹 사용하는 방법, 이 사전 작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쿨 뱅킹 사용하기 위해서 학교 정보를 등록하는 스마트 스쿨 뱅킹 신청 메뉴인데요. 이 메뉴도 기준 정보에서 알아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좌 수납 신용카드 메뉴에서 취합해 볼 텐데요. 취합하는 방법은 기존의 스쿨 뱅킹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징수 정보가 스마트 스쿨 뱅킹으로 확인되는 대상 납입금을 선택하고 취합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팝업이 호출되면 납입기한일과 고지 내용을 확인을 하시는데요. 먼저 납입기한일은 최초 징수결의에서 작성한 납입기한일 기준으로 설정되고 날짜 수정이 가능하니까 납부기한을 너무 길게 설정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지 내용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고지 내용 예시 팝업에서 고지 내용과 출금 통장 기재 문구와 입금 통장 기재 문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수납 금액이 입금되는 학교 통장의 기재는 타행은 이체 건별로 학년 반 플러스 학생 명으로 기재되고요. 당행은 납입금 플러스 차수로 직금 처리, 이게 합산돼서 기재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스쿨 뱅킹 취합 정보를 이체 요청하는 스마트 스쿨 뱅킹 이체 취소 처리 메뉴입니다. 조회 대상 취합으로 선택하고 조회해서요. 징수 대상 체크하고 이체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납입기한 일자가 이체 요청 당일 기준으로 2일 이상이어야지만 이체 요청이 가능하고 이체 요청하시면 학부모 앱에서 이길 아침 9시에 푸시 알림도 제공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체 요청하신 후에는 이번에는 조회 대상을 이체 처리 중으로 선택하고 조회하시고요. 이체 요청한 후에 이체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체 취소 버튼을 통해서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스마트 스쿨 뱅킹 이체 자료도 K-에듀파인에서 17시 이후에 은행으로 일괄 전송하니까요. 당일 요청한 자료를 17시까지는 이체 및 취소 요청을 반복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앱에서 납부하고 납부한 결과가 반영돼서 완료된 수납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가 앱에서 납부한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수납자가 동일한 날짜에는 완료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반영되는 시점은요. 앱 납부일 다음 날 아침에 K-에듀파인으로 전송되는데요. 당행, 타행 모두 실제 학교 통장에 입금된 날짜에 맞춰서 일개가 생성이 됩니다. 이 당행과 타행은요. 당행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과 축협은 당행이고 타행은 그 세 개의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농협과 지역농협과 축협을 당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타행은 그 외의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 타행이 채되면 실시간으로 학교 통장에 입금되고요. 당행은 이게 모여서 직금 처리가 돼서 학부모가 납부 처리한 다음 날 학교 통장에 입금이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체 요청한 스마트 스쿨 뱅킹 자료를 학부모가 앱에서 열람했는지 기능도 있는데요. 화면과 같이 대상 선택하고 열람 결과 조회 버튼 클릭하면 열람 여부를 알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납부고지 취소 요청 기능입니다. 그동안 이체 요청 후 이 스마트 스쿨 뱅킹 시범 학교에서요. 이체 요청하고 나서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는 취소가 불가했어요. 그런데 납부고지 취소라는 기능을 만들어서 중간에도 납부고지 취소가 가능하게 개선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납부고지 취소 요청을 하면 학부모 앱으로 연계돼서 납부 불가 상태가 되고요. 요청 대상자는 미완료 상태로 변경이 돼서 이후에 직접 수납 처리도 가능하니까 필요한 경우 시범 학교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자별로 스마트 스쿨 뱅킹 현황을 확인하는 일자별 현황 탭입니다. 요청 일자별로 다양한 금액 보실 수 있고 미수납 금액 클릭하면 상세 내역도 제공됩니다. 여기까지 스마트 스쿨 뱅킹으로 수납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내년 3월에 전국에 개통이 되고 사용하시게 되면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납반환 이체 취소입니다. 지금 수납반환 이체 취소를 사용자가 직접 하도록 7월에 개선해서 거의 6개월 가까이 쓰고 있는데요. 아직도 상담센터나 지원 서비스에 요청하시는 학교가 있고 특히 잘못 이체 취소를 진행해서 에듀파인에서는 이체 취소가 됐는데 학교 통장에는 수납 금액이 입금돼서 일일이 학교에서 직접 명단을 확인하고 직접 수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체 취소는 모든 확인을 여러 가지 확인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든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이체 취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체 파일 생성해서 이체 중인 자료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체 취소해야 하면 지금 계좌 이체 처리 메뉴에 이 상태의 자료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있는 이체 취소 요청 버튼을 눌러서 팝업 안에서 취소 사유 입력하시고 확인도 하시고 동의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체 파일 생성하면 수납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금결원 또는 벤사 거쳐서 은행으로 파일이 가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파일을 처리해서 학부모 계좌에서 이체한 다음에 학교 통장에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안 하겠다고 이체 취소하는 거니까 반드시 학교 통장 입금 여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수납 방법에 따라서 이게 다 다릅니다. 취소 항목이. 그래서 그 항목에 따라서 정확하게 취소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취소되면 복구가 불가하고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취소하면 안 된다라는 이 주의 문구 보이시죠? 이것에 동의까지 해야지만 이체 취소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이체 취소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접수받으면서 상담센터에서 다 확인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학교에서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이체 취소되면 모든 책임이 학교에 있으니까 네,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동의한 후에 이체 취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체 취소 요청하면 이체 중 자료는 취 상태로 바뀌고요. 여기서 취소가 완료되는 게 아니라 출납원의 승인까지 받아야 완료가 되니까 출납원 승인은 반환 이체 취소까지 보고 한꺼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반환 자료를 이체 취소하는 가오나 계좌 반환 이체 결과인데요. 수납과 동일하게 이체 중자로 선택하고 이체 취소 요청 버튼 클릭하면 반환도 반환 방법에 따라서 팝업에서 확인돼야 되는 정보 다르니까 정확하게 확인하고 주의 문구 동의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반환 이체 중 자료는 취 상태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출납원이 수납 반환 이체 취소 관리라는 메뉴에서 취소 요청한 자료를 확인하고 최종 승인 처리하시는데요. 이 승인 처리는 전자자금 이체 수익 권한 받으신 분만 하실 수 있고요. 승인 처리할 때도 다시 한번 모든 항목 확인하고 동의한 후 최종 이체 취소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출납원이 승인한 후에는 정말로 데이터 복구가 불가합니다. 그 얘기는 승인해서 이체 취소가 됐는데 수납 반환이 실제 통장에서 발생을 해도 에듀파인에서 어떤 학생한테 발생했는지 명단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취소를 해주셔야 되겠죠. 취소 승인 완료되면 진행 상태는 취소 승인으로 바뀌고요. 수납 자료는 취합 대상이 되고 반환 자료는 취합 상태가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요청 사유 클릭하면 사유를 자세히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체 취소 요청 후에 취소 진행하지 않는 경우 반려하는 방법인데요. 반려 버튼 누르면 다음 화면처럼 취소 반려 상태가 되고 계좌 이체 처리 등에서 취 상태였던 자료는 원래 상태인 이체 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납 반환 이체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학교에서 이체 취소 좀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표 강사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잘 전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환 관리입니다. 네, 반환의 방법에 따라서 전부 다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직접 반환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오나 계좌 반환 이체 메뉴에서 이체 방법을 클릭하고 직접 반환 탭으로 이동해서 개인 부담금 반환 탭에서 출금 계좌 선택하고 반환 일자 입력하신 다음에 실행 버튼 클릭하시면 반환 처리 완료되고요. 다음처럼 기반환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환 일자로 일개 생성돼서 현금 출납부에 반영이 되겠죠. 다음은 직접 반환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수납 취소와 동일하게 먼저 일개부터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일개 삭제가 되면 직접 반환 처리하는 메뉴인 가오나 계좌 반환 이체로 다시 와서 이체 방법 클릭하시고 이 반환 취소 탭에서 일개 여부 아니요 확인하시고 취소 사유를 입력하고 반환 취소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전자이체 반환하는 방법입니다. 에듀파인에서 전자이체 반환은 EFT와 이교육금고 그리고 CMS까지 총 3가지 전자이체 반환 방법이 있는데요. 종류 잘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EFT 반환부터 보겠습니다. EFT 반환도 사전 작업으로 이용기간 정보 관리에서 계좌 구분이 지급인 금고계좌 정보에 대해 확인 처리해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 사전 작업은 학교 계좌 관리인데요. 이 전자이체 반환 3가지 방법 모두 다 학교 계좌 관리에서 반환 계좌 이체 방법은 공통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EFT면 EFT로, 이교육금고면 이교육금고로, CMS면 CMS로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반환 계좌 이체 방법을 설정하지 않으면 취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사전 작업 완료되면 반환 이체를 위해서 취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합 대상 선택하고 이체 취합 버튼 클릭하면요. 취합이 완료되고요. 다음으로 취합된 정보를 가오나 계좌 반환 이체 메뉴에서 전송해 볼 텐데요. 이 전자 반환 이체는 계좌 검증이 필수라서 먼저 계좌 검증 버튼을 누르고 검증 처리를 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반환 대상의 검증이 완료돼야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반환 대상 중에 검증 실패자가 있으면 전송이 불가해서요. 이 검증 실패자를 또 제외하고 취합하는 방법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직접 반환으로 처리를 해서 완료를 시킨 다음에 계좌 검증이 완료되는 대상자만 전송을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 기능 개선이 됐습니다. 계좌 검증 미완료자가 있으면 팝업에서 바로 개별적으로 취합 취소를 하고 전송이 가능하게 개선되었으니까 앞으로 계좌 검증 완료가 불가한 대상은 그 해당 대상자만 취합을 취소하고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모든 대상자 계좌 검증 완료되면 더 이상 팝업에서 취합 취소 버튼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좌 검증이 완료되면 통장 기재 문구 설정하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전송하시면 되고요. 전송은 전자자금 이체 수입 담당자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송한 자료는 이제 결과 메뉴에서 이체 중 상태로 확인되고 D+1 영업일에 결과가 EFT는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완료되고요. 완료된 후에 이체 결과 조회 버튼으로는 계좌 정보 기준의 이체 결과를 확인하시고 다음 반환 결과 확인 버튼으로는 압입금 기준의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교육금고 반환입니다. 처리 방법이 거의 동일하니까 빠르게 보겠습니다. 먼저 EFT와 동일하게 사전 작업은 한 가지입니다. 학교 계좌 관리에서 반환 계좌 이체 방법 이교육금고를 선택하시고 이교육금고를 선택하면 자물쇠가 활성화되니까요. 자물쇠 버튼 눌러서 통장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교육금고는 이교육금고 계좌 여부도 예로 선택하고 저장해 주셔야 되고요. 출금 계좌 확인 결과가 정상으로 보이면 이교육금고로 반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완료됩니다. 다음 취합하고 전송하는 방법 모두 동일하죠.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교육금고 반환을 위해서 이체 요청 일자를 선택하고 취합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취합 상태가 되고 전송 전까지 취합 취소도 가능하고요. 자, 그럼 이제 취합된 자료 전송하기 위해 계좌 검증 필수니까 수행하시고 모든 대상자 검증 완료되면 통장 기재 문구와 비밀번호 입력하고 전송합니다. 자, 전송 후에 결과 메뉴에서 이체 중 자료 보실 수 있고요. 참고로 EFT와 CMS는 반환 이체 중 자료 이체 취소 요청 앞에서 알아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이교육금고는 전송하고 나면 취소가 불가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 반영되는데요. 이교육금고는 그 이교육금고 금고은행에서 처리를 하면 10분마다 결과가 반영이 돼서 하루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 반영이 다른 반환보다 훨씬 빠르죠. 은행에서 처리되면 10분마다 결과가 반영이 돼서 조금 빠른 완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 완료되면 이체 결과 조회 버튼이랑 다음 반환 결과 확인 버튼으로 다양한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교육금고 바로가기인데요. 이교육금고는 이 반환 자료를 에듀파인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처리하는 금고은행인 농협에서 운영하는 이교육금고 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부산은 부산은행을 통해서 이교육금고 처리하니까 부산은행에서 운영하는 이교육금고 시스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체 결과 메뉴에 이교육금고 바로가기라는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 누르면 이교육금고 이 시스템이 열립니다. 그럼 여기에 세입 정보에 보시면 학교 과오납 반환 메뉴가 있죠. 네, 이 메뉴에서 이교육금고로 반환한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교육금고 바로가기는 이교육금고 접근 권한 부여받은 사용자만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부여하는지 또 어떤 접근 권한 받아야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는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전자이체 마지막 CMS 반환입니다. CMS도 사전 작업으로 학교 계좌관리에서 반환계좌 이체 방법 CMS로 설정합니다. 자, 이후 취합 메뉴에서 취합하시고요. 취합되면 상태를 확인한 다음 전송을 위해서 이체 메뉴에서 계좌 검증 필수로 수행하시고 모든 대상자 검증이 완료되면 통장 기재 문구를 설정해서 전송합니다. 다음이 앞에서 설명드린 계좌 검증 대상자를 이 취합 취소하는 화면입니다. 전자이체 반환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대상자의 계좌 검증이 완료되어야지만 전송이 가능하므로 화면과 같이 검증 실패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대상자만 취합 취소하고 계좌 검증 완료 대상자만 남으면 전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바로 조치를 취하고 전송 계좌 검증을 완료할 수 있다면 취합 취소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기능 개선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결과 메뉴에서 CMS 반환 이체 중 자료 확인하시고요. CMS 결과 반영 자동으로 되니까 완료되면 차례로 이체 결과 조회 버튼이랑 반환 결과 확인 버튼 눌러서 결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3가지 전자이체 반환 방법 알아봤고요. 다음은 신용카드로 반환하는 방법도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로 수납한 대상에게 반환은 카드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반환 대상자들 과원합 반환 결의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과원합 반환 결의 선택하고 수정 결의 버튼 누르신 다음에 과원합 반환 결의 기본 정보 작성하고 반환 대상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이제 팝업 보시면 현금 계좌 반환과 신용카드 취소라는 2가지 구분이 있죠. 이 신용카드로 수납한 학생은 신용카드 취소를 선택해야만 조회되니까요. 신용카드 취소 구분에서 대상 선택하고 대상자 작성 완료되면 팝업을 저장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현금 계좌 반환 대상자와 신용카드 취소 대상자를 하나의 과원합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과원합 반환 결의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 요청하시고 신용카드 취소 대상자가 포함된 과원합 반환 결의 결제가 되면 지금 보시는 이 카드 반환 이체 취합 메뉴에서 조회되거든요. 그러면 취합하시고 취합 상태를 확인하신 후에 다음 취소 자료를 승인 요청하기 위해서 카드 승인 취소 요청 메뉴에서 승인 요청 버튼을 누릅니다. 이 카드 취소 자료와 승인 자료는 동일합니다. 승인 요청하시면 3영업일 이후에 완료된다라는 알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전송 취소 탭으로 이동하고 요청한 당일 5시까지는 전송 취소 가능한데 다음 D+1 영업일부터는 카드사에서 이미 취소 승인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D+3 영업일 오후의 결과를 확인하시고요. 취소 거절이 발생한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자별 현황입니다. 신용카드 반환 자료도 일자별 현황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개 처리에서 일개 확인하시고 그리고 상세한 정산정보 보기 위해서 신용카드 정산정보 버튼 클릭하는데요. 이 신용카드는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학교에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용카드를 취소를 통해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른 반환처럼 학교 통장에서 직접 출금이 돼서 반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카드 승인이 취소되기 때문에 카드사는 취소 대금을 다음번 학교에 입금해줄 정산 대금에서 상계하고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 처리가 되지 않으면 미정산 상계 금액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미정산 상계 금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만큼 학교 통장이 현금 출납부보다 더 많은 잉여금의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반환자료, 신용카드 반환자료는 완료돼서 일개가 생성되면 현금 출납부에 무조건 반영이 되니까 현금 출납부는 반환 금액만큼 줄어들겠죠. 근데 상계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제 학교 통장에서는 그 금액이 줄지 않아서 현금 출납부보다 학교 통장이 미정산 상계 금액만큼 더 많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정산 상계 금액은 곳곳의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먼저 지금 보시는 일개처리의 이 신용카드 정산 목록이라는 팝업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점은 BC카드는 미상계금이 최종 발생한 일자를 포함하고 조회해야 하지만 미상계금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BC카드사가 다른 7개의 카드사랑 다르게요. 정산정보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만 에듀파인의 정산정보를 보내주기 때문이거든요.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12월 1일에 미정산 상계 금액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입금 일자를 12월 1일부터 조회하면 BC카드는 입금 일자를 12월 1일부터 조회하면 BC카드 미상계금이 확인되겠지만 12월 2일부터 조회하면 BC카드 미상계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카드사는 아니에요. 12월 1일 날 미상계 금액이 발생했는데 입금 일자를 2일, 3일분로 조회해도 매일매일 정산 정보를 보내주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BC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는 미상계 금액이 존재하면 매일 정산 정보를 에듀파인으로 연계해 주기 때문에 최종 발생한 일자를 포함하지 않아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BC카드는 최종 발생한 일자를 포함해서 조회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신용카드 정산 목록뿐만 아니라 수입 일개표, 현금 출납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음 신한카드는 미정산 상계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 이 자료는 신한카드만 출력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수입 일개표에서도 미상계금 보실 수 있는데 이 수입 일개표는 미상계금이 발생하면 누계액으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BC카드는 매일 정산 정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미상계금이 누계액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팝업에 일일 정산정보 미제공사 BC카드는 누계액이 불일치할 수 있다라는 주의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금 출납부에서 미상계금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미상계금이 존재하면 학교 통장과 현금 출납부가 불일치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현금 출납부에서 미상계금 포함이라는 값에 체크를 하면 미상계금을 포함해서 현금 출납부가 관리되고요. 예금잔액 불부합 조서를 작성하는 기능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카드 미상계금이 4만 원이죠. 4만 원만큼 상계되지 않아서 학교 통장이 더 많은 상태이니까요. 예금잔액 불부합 조서 작성 시 금융기관 잔액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차액 4만 원이 발생을 하겠죠. 사유를 입력하고 출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불부합 내용과 불부합 사유를 통해서 신용카드 미상계금으로 인해서 불부합이 발생했다는 증빙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현금 출납부에서 작성하는 예금잔액 불부합 조서는 신용카드 미상계금으로 불부합인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고요. 다른 사유로 불부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성이 불가합니다. 자, 다음 신용카드로 취소를 진행한 후에 취소 거절이 발생한 경우 처리 방법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취소 거절이 발생하면요. 더 이상 에듀파인을 통해서 카드 취소가 불가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로 들어서 승인한 지 180일을 초과해서 취소하거나 복지카드 등 특수한 카드가 있는데요. 그런 카드는 전체 취소만 가능하고 부분 취소가 불가해서 취소 거절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자, 취소 거절이 발생한 자료에 한해서만 현금 반환으로 변경 가능하게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취소 거절 발생해서 미완료인 대상을 신용카드 취합 메뉴에서 취합 처리합니다. 참고로 취합 후에는 미반환 금액을 클릭하고 반환 대상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취소 거절 발생한 미완료 자료 취합을 하면은요, 이 자료는 이제 취합 처리 불가라는 탭에서 조회돼서 현금 반환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 처리는 전자자금이체 수익 권한 부여자만 할 수 있으니까 신용카드 취소 거절 발생하면 현금 반환으로 변경하시고 직접 반환이나 전자이체로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반환관리 마지막 교육금고 납부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이 교육비 특별회계로 징수 수납하는 학교는 교특회계의 모든 수납금액에 대해서 금고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에듀파인에서 금고 납부하는 방법은 직접 납부와 이교육금고로 납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먼저 직접 납부하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교특회계로 수납금액이 발생하면 가오나 계좌 반환 이체 취합에 교육금고 납부 취합 탭에 수납 처리한 날짜로 신상태 자료가 조회가 됩니다. 그럼 해당 금액을 선택하고 상단에 있는 금고 직접 납부 버튼을 누른 다음에요. 팝업에서 납부일자 적용하고 금액 납부액을 입력한 후 금고 납부 버튼을 누르면 에듀파인상에서 납부 처리 완료돼서 납부 금액 확인하실 수 있고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자, 납부서 확인한 이후에는요. 금융기관에 직접 금고 납부 처리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직접 금고 납부한 자료를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금고 납부 처리하면 직완이라는 표시가 되는데요. 이 자료 선택하고 금고 직접 납부 버튼 누르면 팝업에서 납부 금액이 활성화되니까 금액을 클릭하고 기납부 내역 조회 팝업에서 삭제 버튼 눌러서 금고 납부 내역 삭제 가능합니다. 단 에듀파인에서만 금고 납부 처리한 내역이 삭제되는 거고 금융기관에서 금고 납부한 내역이 삭제되는 건 아니니까 반드시 금고은행으로 납부를 진행한 경우에는 납부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삭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고은행에선 납부 완료됐는데 에듀파인에서만 납부 내역 삭제되면 자료가 불일치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교육금고로 금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납부와 동일하게 신규 자료 선택하시고요. 이번에 이체 취합 버튼 클릭하고 팝업에서 취합합니다. 자, 이교육금고 출금계좌, 교육청 입금계좌 다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취합이 완료되면 자료는 신에서 취 상태로 바뀌고요. 다음 취합된 자료를 이체 메뉴에서 요청일자와 통장 기재문구 적용하고 전송하시는데 이교육금고 납부 전송도 전자자금이체 수익 권한 부여자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송한 자료는 이제 결과 메뉴에서 이 상태로 확인되고 금융기관에서 처리되면 완료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 이체 결과 조회 버튼을 통해 상세 이체 결과 보실 수 있고요. 이교육금고 납부 자료도 이교육금고 바로가기 통해서 이교육금고 시스템에서 결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수입 자료는 학교회계 쪽에 이 학교회계 카테고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세입 정보에 있습니다. 학교회계 카테고리에서 많이 찾으시는데 세입 정보에 있는 교특 세입금 메뉴가 이교육금고로 납부한 자료를 조회하는 메뉴이고요. 학교 가오납 반환이 이교육금고로 반환한 자료를 볼 수 있는 메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